네,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전 3.1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 핵 문제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포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일본에 대해선 12.28 위안부 합의안 이행을 강조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3.1절 기념사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3.1절 기념 축사를 하시는 뒤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가 확 달아오는데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바로 3.1 운동의 정신이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한 그런 가치를 우리 한반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자주 독립을 그리고 또 번영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내외 안보 도전과 적절히 연계시키면서 네. 또 과거에 비해서 일본 문제나 이런 네. 거는 상대적으로 좀 약화시키면서 그리고 경제 문제를 또 축화시키고 그래서 네네. 이 복합 위기적 상황에 가까운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대국민 호소라든가 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3.1 운동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게 된 뿌리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면한 이 안보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 그리고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특히 강조했다. 거기에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97년 이런 3.1운동 축사를 통해서 3.1운동 하나에만 맞추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네. 전체적인 국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원래 이제 3.1절 경축사 또는 이제 광복절 경축사가 되게 이제 전반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번에는 특히 이제 어떤 한일 관계보다는 압도적으로 남북 관계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 4차 핵실험 그리고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결의안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핵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 핵을 포기하고 남북 간의 어떤 화해를 위해 가지고 북한이 말하자면 핵을 포기하고 또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 안정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기여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는 상대적으로 이제 분량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작년 연말에 12월 28일에 한일 위안부 해법 도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잘 지키고 예.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정도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그냥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하반부는 대부분의 이제 국정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저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국난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이렇게 던지는 걸로 그 메시지를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대일 메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과 비교해서는 좀 간략하게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대일 메시지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안보 프리즘으로 이걸 보는데요. 한일 양국 당사자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 한반도가 직면한 이 대내 안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한미일 정보 공조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이나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거는 잊지는 않고 또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한일 관계가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일본의 실효적인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조치가 계속 행동화로 나타날 때 그런 메시지가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공조 또 동북아를 에워싸고 있는 주요 당사국들의 어떤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고 분명히 행동화된 메시지로 나타날 때 더욱 신뢰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메시지는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를 더 강조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 대일 메시지의 분량이 좀 적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특히나 이게 3.1절인 것을 좀 감안했을 때 말이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2013년 그리고 2014년과 비교해봐도 분량이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이하로 줄었거든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28일 한일 간의 위안부 최종 합의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매스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선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들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입장이거든요. 네. 더구나 이제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시다시피 젊은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그 노숙하면서 그야말로 소녀상 지키기 이렇게 그 활동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정부 나름대로 24년간 끌고 온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한일 간에 도출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인정해달라 또는 그 수용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일본에서 상당히 기본적인 12월 28일에 합의를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발언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도 성실하게 이 본래 한일 양국이 약속한 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일본 측도 노력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정도의 어떤 언론적인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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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래지향적 관계 그리고 군 위안부와 관련한 한일 합의를 일본이 잘 좀 충실하게 이행을 해달라. 이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지금 왜냐하면 우리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12월 28일 이후에 한국 정부의 자세를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말하자면 쟁점화 시키지 않고 적어도 네. 취지에 맞게 잘 이행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데 비해서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는 건 상당히 지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지난번에 유엔 그 인권위원회에서도 일본 외무성 직원이 나와가지고 국장급이 나와가지고 이건 말하자면 그 강제연행을 했던 그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시다 이상도 이것을 굉장히 그 말하자면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은 12월 28일에 일본이 진정성이 있는 그 사죄와 반성을 했고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스스로 발언했기 때문에 네. 그 전체적인 취지에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일본 정부가 더 자숙해야 된다. 적어도 성실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많이 담겨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일본은 그동안 좀 어떤 그릇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고 사실 뭐 돌출적인 발언을 언급한 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대국민 메시지가 아니고 전략적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도 3.1절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떤 워딩이 쓰여지는가 구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든가 국내 정치용 메시지가 그 섞인 듯한 그런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자제를 하고 비교적 평화 번영 자유의 한반도이라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3.1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이 시대 정신과 맞아떨어진다. 그것은 그 인류 공영 번영과 행복을 위한 그 시대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한일 관계 역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대 정신을 공유를 하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면서 인권도 중시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대통령의 메시지만 중시할 게 아니고 네. 양국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양국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건 대전제는 그 어떤 역할을 달리하는 역할 분담에 의한 이중 플레이성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대한민국 호가 항행을 할 때 많은 그 도전과 시련을 부딪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양한 여론이 있을 때 그런 큰 흐름, 네. 메인스트림의 큰 흐름이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네. 정치 지도자가 앞서고 또 국민들도 다소 감정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네. 이런 부분에서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예. 봅니다. 어디 지역적인 한 부분을 아주 메인 아젠다로 키우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 책임 그런 것도 우리가 정부나 국민과 언론 그런 모든 그런 여론의 그 선대에서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 일본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돌출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적어도 작년 연말에 한일 합의를 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이제 기조에 깔려있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이 자주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돌출 발언이라든지 적절하지 못한 행동 같은 것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시점에 한국 정부도 반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공개적인 국제 무대에서 강제능력이 없다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약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를 비방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상 규명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 연행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얼마든지 발견되고 있고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도 사실도 아니다라는 것을 국제 무대에서 한국 정부도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네. 국제 무대에서 일본 정부를 비방하는 것하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위원님. 이 북한 변수가 또 부상하다 보니까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북한 변수 때문에 한일 관계. 네. 그렇죠. 그 외부의 어떤 위협이 공동 위협이 있을 경우에 그 위협에 대한 인식이 같아질 경우에는 그 어쨌든 그 한일 관계가 결속되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서도 역사적 아픔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고난과 우리 국민들이 당했던 그런 거를 봤을 때 과거를 잊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죠. 이것도 큰 틀에 벗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을 때 대한민국과 항행할 때 어떤 잔잔한 파도라든가 뭐 경랑 정도는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큰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언제까지나 약속의 서름만을 그냥 간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웬만한 그 시련은 바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북한의 그 핵이나 미사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고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무슨 이른바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른바 도발을 했는데 결론은 항상 보상으로 돌아가는 평화와 안정까지는 좋은데 대화와 협상론이 갑자기 또 들고 나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고 충분한 대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위의 상황을 봐야 되지. 그래서 이 한일 관계 측면에서도 그 주변국의 다양한 상호작용, 네. 인터액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한일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양국의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이 명백하기 때문에 양국이 네. 공조해야 되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네. 자, 오늘 기념사에서 봐도요. 이 대북 메시지가 일단은 대일 메시지보다 먼저 배치가 됐고 분량도 훨씬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무슨 바로 대북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고 분명하게 3.1 정신의 가치를 먼저 규정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안보가 있어야 이제 뭐 경제도 있고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네. 그것은 우리가 감정적 대응이 아니고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유엔의 이름으로 이번에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조치가 곧 채택되는 이런 시점에 임박해서 적시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은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 대가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재밌는 것은 이번 때 중국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아, 그 메시지에서. 네. 이것은 뭐냐면 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미중 관계뿐만 아니고 이 모든 나라들이 유엔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나 리퍼블릭 코리아가 유엔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세워진 정부이기 때문에 유엔의 이름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 명백하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세심한 고려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압박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경중 완급이 있죠. 네.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하고 안 중요한 거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있을 때는 가장 우선하게 되는 것은 러시아까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전례가 없던 대북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네. 후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 지난번에 국회 연설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북한 붕괴론과 좀 연장성산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북한 붕괴론이나 이른바 참수 등등 그 전략적 소통에 걸맞지 않은 얘기를 직접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그 논의하고 국가 최고 통수권자, 국가 원수가 발언하는 그 메시지 측면에서는 우리 대국민용도 있지만 주변국도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예의주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때 외교부 장관이 하는 게 있고 대통령이 하고 대변인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괴멸이나 붕괴론 같은 거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또 이 3.1운동 기념 축사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거를 거론하지 않으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 주변국들도 협조를 할 것이다,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글쎄요, 일본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공조 이 부분 어떻게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까? 뭐 지난번 4차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이제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선 대북 제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 100여 개 국가에서 대북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지금은 대북 제재이다라는 것이고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극적인 중국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러시아가 좀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아마 동참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단지 이제 일본의 이렇게 입장하고 한국 입장하고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대북 제재, 가장 강한 수준의 대북 제재를 내놓으면서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약간 그 대화의 창고 물건 항상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든지 네. 또는 그 일본에 있었던 그 스포츠 게임에서 북한 여자 선수단의 입국을 허용한 거라든지 하는 것들은 가장 그 위기 속 또는 긴장 속에서도 항상 그 대화의 그런 창구는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도 과연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폐쇄해버린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게 적절한 것인가 또는 대화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라는 것은 가장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외교이기 때문에 예. 또 상대방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말씀대로 경중 완급을 잘 조절해 나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보면요. 최근 이제 관심을 계속 끌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는 좀 언급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아닌 것 같고 군사적 실효성을 국방당국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큰 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핵이나 미사일 위협을 계속 북한은 이제 공갈 협박에 가까운 그런 심리적 공세를 취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뭐 요격률이 어쩌다 명중률이 어쩌다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데 사실은 그런 그 다층 방어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음으로 해서 북한이 충동적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 효과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께서 뭐 지금 이 북해 3.1절 기념 축사에서 이런 사드 배치를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 내용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안보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은 외교, 정치, 경제적인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국민들이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안보 경각심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은 안보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보 자신감을 갖고 국제사회 공조해가면서 대처해 나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정도의 그 위협은 극복해 나갈 정도의 국민적 수준이 됐고 네. 국가의 국력도 그 약소국의 그 서름을 한탄하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고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라고 정도만 언급을 했습니다. 남북 대화의 어떤 가능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항상 그 기본 그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면서 네. 큰 틀에 우리가 대북 정책의 기조가 변한 건 잘못된 도발을 한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상이 아니고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해낸 거기 때문에 대화의 문제는 지금 강조점을 둘 필요성이 없는 것이 네. 그동안 일관되게 그 원칙과 신뢰를 강제화했던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올 여름에 이제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집권 4년차 박근혜 정부,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좀 역점을 둬야 될까요? 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는 순항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작년 연말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단은 타결이 됐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북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 또는 한일 협력은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일본 정부의 어떤 역사 인식에 대한 기본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거. 예. 그리고 자민당에서 설치한 그 역사 검증 위원회가 지금 곧 보고서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역시 이제 역사 왜곡이 나올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7월 달에 참여연 선거가 있는데요. 참여연 선거에서 만약에 자민당이 압승하게 된다면 헌법 개정적으로 아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의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일본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일본이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평화헌법의 어떤 취지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것은 적어도 북한 문제로 인해서 동북아에서 긴장, 갈등 또는 분쟁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또다시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해가지고 어떤 긴장 변수를 더한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한일 관계에서 좋지 않은 악재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를 하면서 지금 올해는 한일 협력 또는 한미일 협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일 협력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적어도 여러 가지 돌발 변수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또 적절하게 그때그때 대응을 잘 해 나가면 바람직하다.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이달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대응 어떻게 좀 보십니까? 북한은 이제 김정은이가 그 당대회전까지 5월 당대회전까지 극도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겁니다. 네. 우리는 어떤 우리 전략적 메시지를 분명히 보였지만 이것을 역이용하려는 기만 교란을 할 거고. 그다음 테러도 자행할 가능성도 많고 하기 네. 때문에 대통령 말씀 중에 제가 가슴에 와닿는 게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혁신해야 될 건 없느냐.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민적 그 통합과 단합이 그것이 바로 국력의 힘인데 우리 정치 일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치공학적으로 이 주변에서 닥쳐오는 대내외 안보 경제 위기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이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나서야 북한도 변화가 되는 것이지 정부 당국만 갖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앞으로 그 예상되는 계속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유엔의 대북 제재가 발효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이른바 특정 뭐 청와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낙인 찍기 같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게 대한민국의 특정 대상을 갖다 공격하는 정치 세력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 고도의 그 사이버 심리전까지 보여서 심리전 책동이 난무할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그 심리전 책동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이 단합해서 올바른 비판적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은 대혼란이 초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위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